지금 전 세계 축구계의 시계가 단 하나의 날짜를 향해 멈춰섰습니다. 2월 21일. 이것은 단순한 리그 개막전이 아닙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아시아가 낳은 역대 최고의 아이콘 손흥민이 이끄는 로스앤젤레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미국 전역은 이미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자취를 감췄던 손흥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축구 선수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훈련장에서 유출된 단 몇 초의 영상. 그 영상을 확인한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수비진에 내린 긴급 명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축구계의 모든 전술적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스앤젤레스의 비공개 훈련 캠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를 마친 손흥민은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장에 들어선 손흥민의 체구는 이전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얇고 날렵했던 근육들은 터질 듯한 압도적 볼륨감으로 재편되었고 허벅지는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경이로운 질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단 30m를 질주했을 때 훈련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파차름과 함께 손흥민이 뿜어낸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히 체력을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신체 구조 자체를 북중미의 거친 압박에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개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은 로스앤젤레스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짧게 공개된 훈련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인터 마이애미의 캠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리오넬 메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메시는 영상 속 손흥민의 움직임을 수십 번 되돌려보며 동료 수비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 2명으로는 부족하다. 3명이 붙어도 거리를 두지 마라. 손흥민은 지금 우리가 알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장착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메시가 동료들에게 이토록 긴박한 지시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주는 압박감이 메시조차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긴박함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데이터 분석팀에 따르면 이번 프리시즌 손흥민의 순간 폭발력은 그의 전성기 시절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보다도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프로그램과 손흥민 특유의 지독한 성실함이 결합하여 완성형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6만 관중의 함성을 침묵으로 바꿀 준비가 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런던 북부의 한 펍에서 이 영상을 지켜본 토트넘의 골수 팬들마저 우리가 보낸 것은 선수가 아니라 파괴적인 무기였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권위자들의 시선 역시 손흥민의 변화에 집중되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의자 축구계에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베컴은 이번 사태를 목격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내가 알던 선수가 아니다. 메시가 수비진에 긴급 명령을 내린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만약 방심한다면 개막전은 인터 마이애미의 축제가 아니라 손흥민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 역시 손흥민은 신체적 전성기가 지났다는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진화했다.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손흥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광기 어린 노력의 산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품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의 나이를 걱정하고 새로운 리그 적응을 우려할 때 손흥민은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프리시즌 기간 내내 외부 활동을 일절 중단한 채 하루 8시간 이상의 고강도 근력 훈련과 전술 분석에 매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 종업원은 손흥민은 이곳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훈련이 끝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을 준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히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실력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훈련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본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지시 이후 진행된 자체 전술 훈련에서 그들은 손흥민의 가상 움직임을 막아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수비수는 훈련이 끝난 뒤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다. 메시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지시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순간 인터 마이애미의 라커룸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팀 전체가 이토록 거대한 공포에 휩싸인 것은 인터 마이애미 창단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 축구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월 21일 개막전 티켓은 이미 안표 가격이 $5,000를 돌파했으며 경기장 인근의 모든 전광판은 손흥민과 메시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지 팬들 사이에서 메시보다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메시의 마법을 보러 가지만 손흥민의 파괴력을 보러 가기도 한다. 중남미 팬들마저 손흥민의 미친 피지컬의 경의를 표하며 그를 아시아의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인기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국격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클라이맥스는 경기 직전 연습 경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4명을 앞에 두고 마치 연습 장애물을 피하듯 유연하게 돌파한 뒤 골대 사각지대를 뚫는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와 동료들은 제자리에 멈춰 서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천재를 보았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훈련장에서조차 주변의 공기를 바꾸는 선수는 처음이다. 그는 명백히 이번 시즌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이 걷는 길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메시의 긴급 명령, 베컴의 경악, 그리고 전 세계의 열광.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이 흘린 피와 땀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2월 21일 보여줄 그 90분은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히 경기장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조차 두려워하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채근하며 잔디를 적신 손흥민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2월 21일, 그 위대한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 손흥민의 품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충전은 완벽하게 완료되었고 사냥꾼은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이혼의 메시의 긴급 명령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해일을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해일이 인터 마이애미를 삼켜버릴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대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될 그 전율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런던 현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늦게 밀려온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토트넘 호스퍼의 다니엘 레비 전 회장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비즈니스로 유명한 피도 눈물도 없다던 그가 공식 석상에서 입술을 깨물며 뱉은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재임 기간 25년 중 가장 뼈아픈 실수는 단 하나다. 바로 그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여준 기적 같은 퍼포먼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토트넘이 마주한 처참한 현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드라마의 전말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49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난장판 상황입니다. 팬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고 구단 수뇌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 LA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흥민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개월, 손흥민이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미국으로 간 것은 은퇴 수순이다라는 섣부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모든 의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저 조각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선수의 가치가 그가 속한 리그와 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레비 회장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하게 만든 결정적 장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난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2026 시즌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현장입니다. 이날의 날씨는 덥고 습했습니다.
원정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선 손흥민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말이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1분 만에 경기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대 수비수 3명이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파하는 대신 수비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마치 자로 잰 듯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원터치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상대팀 감독은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동료를 활용하는 축구 도사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LA가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 키커로 나선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3개월의 공백, 낯선 잔디, 낯선 공인구,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를 법도 했지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결한 도움 닫기에 이은 정확한 임팩트, 공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즌 첫 골이자 그가 미국 무대에 찍은 첫 번째 발자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짜 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반 24분,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트래핑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공이 발등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순간 수비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흥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쇄도하는 부안가에게 패스를 건넸고 이는 곧바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또다시 손흥민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문전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을 확보한 그는 욕심부리지 않고 더 좋은 위치에 있던 티모시 틸만에게 공을 양보했습니다. 틸만의 득점, 이로써 도움 해트트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골 3도움, 공격 포인트 4개, 단 한 경기, 아니 전반전 45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대1 대승. 경기 후 통계 사이트들은 평점을 매기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듯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레알 에스파냐의 캄포스 감독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손흥민을 막을 전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히 그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이 충격적인 활약 소식은 실시간으로 영국 현지에 타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의 펍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BBC 등 현지 매체들은 앞다퉈 손흥민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심장을 팔아치웠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 레비 전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 직후 집무실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석에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했고 주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축구 경영 인생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와인처럼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선수였다는 것을 나는 그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사실 레비 회장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선수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이 득점력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리더십의 부재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을 독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며 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던 캡틴 소니의 빈자리.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토트넘, 아니 전 유럽을 통틀어도 찾기 힘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10골, 20골을 넣는 공격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단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보여준 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세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동료에게 양보하고 팀 전체를 춤추게 만듭니다. 저런 선수를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내보낸 겁니까? 이건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영원한 라이벌, 아스널의 레전드 티엘의 앙리조차 거들었습니다. 나는 아스널 사람이지만 축구인으로서 손흥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미국의 잔디 위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했다. 토트넘이 그를 잡지 않은 건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손실이다.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손흥민 이적 후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의 예약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레비 회장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천문학적인 가치를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1골 3도움이라는 화려한 스코어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지난 3개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손흥민은 LA에 가자마자 뛰지 않았는가? 부상이 있는 것 아닌가? 프리시즌 5경기 전경기 결장, 먹튀 아니냐? 이런 악의적인 루머가 돌 때도 손흥민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추춘제를 소화했습니다. 가을에 시즌을 시작해 봄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춘추제입니다.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납니다. 이 생체 리듬의 차이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LA 구단 측은 손흥민을 즉시 투입해 티켓을 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구단은 미래를 봤습니다. 2026년 월드컵, 그리고 LA에서의 롱런을 위해 손흥민은 당장의 환호 대신 철저한 몸 관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손흥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현지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에서, 라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남미 출신 선수들에게는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다가갔고, 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18일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부안가가 골을 넣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득점 후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미 LA 선수들은 그를 마음속에 캡틴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품격입니다. 자신이 빛나기보다 팀을 빛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레비 회장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조 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위닝 멘탈리티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온두라스의 밤하늘 아래서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밤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정된 비극이자 새로운 희망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가진 보석의 가치를 몰라봤고 그 대가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그 보석을 품은 LA와 미국 축구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아니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둔 대한민국 남자. 손흥민이 써내려갈 2026년의 새로운 전설을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